코로나 지금 확진자가 2,5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냐면요. 쉽게 말하면 호주의 전체 인구가 2,500만 명입니다. 호주 전체 인구가 감염된 숫자고요. 대한민국에 비유하자면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지금 감염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확진자 숫자 추이가 줄어드나요? 절대 안 줄어들고 있죠. 사망자도 당연히 늘고 있고. 지금 보시면 국내도 이번에 신천지 사태에 이어서 광화문에서 시위를 1만 명 넘게 해서 정강원 목사가 지금 그런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내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기점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가 아직 끝날 조짐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 말은 뭐다? 코로나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은 쫄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요. 지금 코로나가 엄청나게 유행을 하고 있죠. 처음 우리나라 전 세계에 퍼뜨린 유행. 우리나라도 우한에서 신천지 교인이 우한에서 귀국을 해서 퍼뜨렸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 L형이에요. 근데 L형은 지금은 거의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보이시죠? 거의 없죠. 왜냐면 이 바이러스는요. 환경적 요인으로 그냥 죽어요. 우리 막 뉴스 보면 여름 되면 바이러스가 뭐 몇 도 이상 되면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요인. 그리고 인간에 감염되면 우리 몸 안에는 면역체계가 있기 때문에요. 바이러스를 오면요. 방어체계가 가동돼서 그 바이러스를 공격해서 죽여버려요. 그럼 얘네가 생존을 못하겠죠. 그러한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이 L형은 지금 거의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미국도 엄청나게 사망자가 많죠. 미국도 확진자가 많고 그게 지금 어떤 유형이냐면요. 바로 이 G형에서 파생된 GH 유형과 GR형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유럽과 이탈리아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건 바로 이 GR형입니다. 이탈리아도 지금 엄청나게 코로나가 유행이죠. 그죠? 그리고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는 GH입니다. 지금 한번 검색해보세요. 프랑스 일일 확진자 숫자가 뭐 9,000명인가? 지금 프랑스도 다시 엄청나게 확진자 숫자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유형은 바로 이 GH 유형입니다. 그리고 이 GH 유형 같은 경우는요. 기존에 있는 이 유형들보다 전염력이 6배나 높아요. 왜 높냐면요. 바이러스 양이 6배가 많다 보니까 그만큼 전염력이 6배나 높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는 건 뭐냐? 역시나 GH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막 뉴스 보면요. 2차 확산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아마 아실 거예요. 뉴스 보시면 코로나 2차 확산 왔나?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설명드리면 여기 보시면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그러면 지금 위에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G형, GH형, 뭐 GR형, L형 뭐 이런 유형들이 6개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스파이크 단백질이 우리 몸에 수용체와 결합을 하면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GH, GR형, 뭐 L형 이런 것들은 여기 안에서 변종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 안에서 어느 부위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아직 변이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된 거죠. 근데 2차 확산은 뭐냐면 그거예요. 과거에 신종플루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팬데믹의 역사를 보면요. 2차 확산은 뭐냐면요. 1차 확산 때 퍼뜨린 바이러스와 다르게 전혀 보고된 적이 없는 게 나타나서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변이를 한 거죠. 왜 변이를 하냐면요. 이 바이러스도 살기 위해서 얘네들이 계속 진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면역이 얘를 죽이려고 노력하듯이 얘네는 반대로 살기 위해서 막 진화를 해서 얘네가 살아남아서 그게 결국 막 변신이 돼. 트랜스포머처럼 변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1차 확산 때 쓰던 약이 무의미하겠죠. 그럼 그게 퍼지면 2차 확산이 되는 거예요. 보통 2차 확산은요. 1차 확산 때 확진자 숫자보다 더 많아요. 더 많습니다. 그래서 2차 확산은 그런 의미인데 정확히 말하면 지금 2차 확산은 나오지 않았어요. 왜? 지금 보시면 만약에 이 스파이크 단백질, 이걸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인체와 결합해서 코로나가 제가 감염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스파이크 단백질 자체는 변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여기 보시면 WHO에 보고된 적 없는 코로나19 변이가 3건이 확인됐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20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 스파이크 단백질 부분에서 변이가 일어나고 있긴 해요. 일어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요. 빠르게 이 약을 개발해서 이 바이러스를 죽여야 돼요. 안 죽이면 얘네가 오랫동안 살아남으면요. 계속 진화를 해요. 트랜스포머처럼. 얘네는 계속해서 살아남지 못해요. 환경적 요인 그리고 우리 몸에 침투해서 우리 몸의 면역에서 얘네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확산은 아직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GH형, G형, V형, GR형, S형, O형, L형 이거 말고도 전혀 새로운 유형의 만약에 바이러스가 나타난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투자한 종목들한테 엄청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백신과 치료제 개발하는 게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죠? 새로운 유형이니까. 반대로 무용지물이니까 다시 모든 기업들이 출발선상에 동일선상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금 기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은 누구 편일까요? 시간은 지금 우리 편이 아닙니다. 빨라야 유리한 거예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바이러스한테만 유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종목을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인사이트는 뭐냐? 바로 이 WHO에 보고된 적 없는 그러니까 이 스파이크 단백질 자체에서 변이가 일어나는지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수가 매우 증가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2차 확산은 아닙니다. 왜? 기존에 있던 유형이니까 스파이크 단백질 부분에서 변이가 일어나서 전혀 생뚱맞은 바이러스가 코로나 유형의 바이러스가 지금 나오면 2차 확산인데 지금은 정확히 말하면 2차 확산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바이러스를 관리를 잘 안 하고 우리도 좀 무뎌지잖아요. 우리도 광화문시 왜 했을까요? 이제 코로나 뭐 다들 괜찮은 것 같은데 마스크만 쓰면 멀쩡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가볍게 생각하다가 지금 다 퍼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그런 건지 미국은 뭐 코로나 파티도 한대요. 코로나 빨리 걸리면 상금을 준대요. 그런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지금까지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코로나가 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까지도 2차 확산은 정확하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뭐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라고 본다면 대형 모멘텀이 아직 남아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지금 이 백신을 개발하는 거예요. 여기부터는 조금 기본적인 이론 내용인데요. 보시면 여기 보면 클리니컬 1, 2, 3 승인 나오죠. 요걸 제가 좀 차례대로 설명드리면 뭐냐면요. 요거는 이제 전임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코비드 백신을 하고 있는 개수를 말하고 있는데요. 전임상은 135개, 임상 1상은 19개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이 전임상은 뭐냐면 전임상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동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표적으로 쥐, 원숭이 이런 걸 통해서 이 약의 안전성을 일단 확인해요. 안전한지. 그 다음에 이 약이 개발했을 때 효능이 나올까라는 효능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체크하는 게 바로 전임상입니다. 그럼 여기서 확인이 됐어요. 통과를 합시다. 통과를 하면 넘어가는 게 1상입니다. 임상 1상은 뭐냐면 여기와 다른 건 여기는 동물이라고 했죠. 여기는 이제 인간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효능의 가능성을 체크하는 게 임상 1상입니다. 여기서도 주력 목적은 뭐냐면요. 안전성이에요. 임상 1상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보통 용량을 나눕니다. 예를 들어 뭐 1mg, 뭐 여기는 0.5mg, 여기는 0.1 이렇게 용량을 3개로 나눠서요. 임상을 진행해요. 그래서 최대한 부작용이 적고 효능이 높은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가 잘 나온 부분을 선정을 해요. 그럼 얘들 1mg이 잘 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 임상 2상에서는 이 1mg을 바탕으로 임상을 진행하는데요. 여기서는 보통 10명에서 20명 정도거든요. 그러면 임상 2상에서는 여기서는 인원을 대폭 늘려요. 한 3, 40명, 많으면 100명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조금 더 많은 표본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약의 효능을 확인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전임상과 임상 1상에서 안전성을 체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은 일단 안전하다라는 데이터가 확보됐으니까 임상 2상부터는 이제는 이 약이 안전은 됐고 이 약을 먹었을 때 과연 나을 수 있을까? 라는 효능을 지금 확인해보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다음에 임상 2상을 통과합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 1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안전성과 효능이 됐어요.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바로 임상 3상입니다. 임상 3상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대량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 약의 효능을 확인하는 거예요. 임상 2상과 거의 똑같습니다. 다른 건 뭐냐면 대량의 환자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 임상 3상을 진행하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환자 수가 무려 3만 명, 5만 명이에요. 근데 일반 항암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못해요. 왜? 돈이 많이 드니까. 왜냐면 임상하면요. 입원하면 돈 다 줘야 되거든요. 보통 임상 3상 할 때 환자 한 명당 1억이 든다라고 해요. 3만 명이면 장난 아니죠. 근데 지금 미국에서 이 백신을 빨리 개발하기 위해서 돈을 막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이 대량의 막 몇만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보통의 이제 항암제를 할 때는 한 많으면 500명? 뭐 안약 아까 지트리비엔트 들고 계시다고 해서 지트리비엔트 같은 경우는 임상 3상을 3번 하면 한 2,000명 정도까지 합니다. 엄청나게 고난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임상은 뭘까요? 좀 어렵죠? 답은 바로 3상입니다. 그러니까 임상 3상이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코로나 치료제는 굉장히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트럼프가요, 대선 승리를 위해서 임상 3상 전에 승인을 한다고 합니다. 되게 웃기죠? 보시면 임상 3상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냐면 이 부작용이 이 소수에서는 안 나올 수 있는데 막 몇만 명을 하다 보면요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많은 팬데믹의 역사를 볼 때요 임상 3상에서 모두 다 꼬꾸라져서 약이 안 나왔어요. 1만 명을 투여하니까 막 100명 정도한테 심각한 부작용이 나서 막 죽은 사례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약이 결국 시판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3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이 기간이 얼마냐면요 전임상 뭐 한 1년, 여기 한 1년, 요거 한 2년, 임상 3상은 최소 3년 이렇게 해서요 최소한 6년 걸려요. 약을 하나 개발하는데 6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 후보 물질부터 최종 승인까지 다 확률을 따지면 0.01%입니다. 약을 하나 보통 개발하는데 그는 금액이 1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 수출을 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확률이 낮으니까.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지금 3상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임상 2상까지만 하고 트럼프가 코로나 백신 치료제를 승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생각합시다. 여러분들 맞으실 거예요? 저는 제 가족들한테 절대 권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트럼프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기 답이 나오죠.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이번 문재인 대통령 그 이제 투표했잖아요. 코로나 심판론이 됐거든요. 코로나를 잘 관리하면 재선에 성공하고 코로나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요. 트럼프가 11월에 미국의 대선이 있죠. 그죠? 근데 트럼프가 지금 흑인 뭐 시위도 있고 코로나도 솔직히 관리하지 못해서 엄청나게 언론한테 때려 맞고 있잖아요.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사실 트럼프가 재선이 무조건 될 거라고 봤는데요. 지금 이제 월가, 그러니까 미국 월가에서는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바이든이 될 거라고 이미 다 베팅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이를 뒤집기 위해서 자기 대선 있기 전에 백신을 투여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검색해보면요. 트럼프가 11월 1일부터 너네 백신 맞을 세팅 다 해놓으라고. 굉장히 웃기죠. 트럼프 정말 대단한 사람이니까 자기 대선을 위해서 왜? 백신이 만약에 성공하면 그건 누구의 성공일까요? 트럼프의 성공인 거예요. 왜? 트럼프가 막대한 투자금을 지원해줬고 임상 1상, 2상, 3상까지 6년이나 시간이 걸리는데 그거를 단축해준 게 트럼프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걸 바탕으로 자기를 홍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다? 내가 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내가 대선에서 재선할 수 있는 거니까. 참 아이러니합니다. 사람의 목숨이 달린 것도 정치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코로나 백신 제약사들이요. 안전 입증 전까지는 정부 승인을 안 받겠다라고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뭐냐면 회사 입장에서 봅시다. 내가 3상에 돈이 제일 많이 든다고 했죠. 시간도 많이 들고. 근데 그거를 면제 준대요. 나라가. 완전 떼킨 거예요. 그죠? 팔면 돈 많이 벌겠죠? 독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네가 그걸 거부한 거예요. 이 제약회사들도 지금 이 트럼프가 하는 것들이 얼마나 무모한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11월 대선을 앞두고 백신 개발을 너무 성급하게 추진한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트럼프는 무조건 시판을 하려고 그러고 반면에 이것을 개발하는 제약사들은 아니다. 우린 더 하겠다. 돈 더 써서 우리가 더 하겠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백신을 개발하는 기간이에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인데 코로나 보시면 뭐 없죠? 없습니다. 얼른 뉴스 보면 올해 말부터 백신 접종 가능하다 막 이런 뉴스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이 나오고 나서 1년 반 만에 백신이 나올 거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메르스 우리 아시죠? 메르스가 지금 나온 지 6년 됐거든요. 백신 개발이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사스 들어보셨죠? 사스는 다 들어보실 거예요. 그죠? 사스, 지금 사스 생긴 지 17년 됐거든요. 백신 개발 없습니다. 에볼라 들어보셨죠? 이거 아프리카에서 엄청 많이 죽었거든요. 이거는 선진국에서 죽은 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만 많이 죽었는데 아프리카 지금 이 백신이 나왔는데 얼마 만에 나왔냐면요. 15년 만에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를 1년 반 만에 내놓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되게 웃긴 게 벌어졌거든요. 여러분들 백신 개발된 거 알고 계세요? 코로나 백신 개발됐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요. 푸틴이 자기 딸이 맞았대요. 자기 딸이 맞았으니까 너희들도 맞아라. 근데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란시라는 유명한 의학 저널지에 실렸거든요. 임상 1상과 2상 데이터만 실렸습야 3상 안 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제일 중요한 임상이 뭐라고 했죠? 3상이죠. 몇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표본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임상 1상, 2상 해봐요. 100명도 안 돼요, 이거. 100명도 안 되거든요. 100명도 안 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5천만 명 국민이 이걸 맞을 수 있을까요? 당연한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 러시아인의 절반이 거부한대요. 푸틴은 내 딸도 맞았으니까 맞아. 근데 국민들은 네 딸이 맞아도 난 안 맞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사를 뜨고 저는 정말 어이없었는데요. 근데 이 스푸니티크라는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러시아가 미국을 제치고 가장 먼저 인공위성을 발표한 그 인공위성 이름이 스푸니트크예요. 이름을 이렇게 일부러 전략적으로 지은 거예요. 지금 간단하게 논외로 말씀드리면 러시아에서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시나요? 러시아의 가장 푸틴의 최대 정적이 지금 독극물을 마셔가지고 독일에 사격을 헤매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 그런 여론을 되돌리기 위해서 아마도 이걸 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런 이슈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아마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백신을 개발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백신을 개발하면 제넥신이 백신 개발하고 있죠?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만약 주가가 떨어져요? 그러면 백신이 개발됐대.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거 맞으면 제넥신이 개발하는 거는 물거품 되는 거 아니야? 주가 떨어지네. 아 무서워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 한 번 더 내가 인사이트를 파고들어서 이게 임상 3상까지 한 게 맞아? 데이터가 잘 나왔어? 라고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인데요. 바로 본론입니다. 여기 보시면 코로나 주요 백신 개발 현황이에요. 지금 미국과 유명한 제약 업계에서도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들이 있는데요. 아마 여기서 여러분들이 익숙한 이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게 성공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업계에서는 어떤 약을 가장 유력하게 보냐면요. 바로 이 아스트라제네카 옥스퍼드를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미국 바이오 업계 내에서도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조기 승인을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옥스퍼드가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한마디로 백신을 개발하는데 크게 네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바이러스 기반이고, 그다음에 단백질 기반이고, 바이러스 벡터 기반이고, 핵산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요, 제가 RNA 가능성이 없다라고 그랬죠. RNA가 지금까지 보면요, 여기 보시면 모더나죠. RNA는 바로 이 핵산 방식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 모더나 여기 나오죠. 바이온텍, 아까 화이자, 아까 누가 바이온텍 화이자 말씀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승인된 치료제가 없어요. 네, 없습니다. 백신의 역사에서 이거를 바탕으로 개발된 약이 단 한 건도 없어요. 생각해봅시다. 왜 없을까요? 어려워요. 이 RNA라는 이게 단백질인데 이 RNA의 특성이 뭐냐면 엄청나게 변이가 나타나요. 아까 GH, GR, G0, L0 뭐 제가 설명드렸죠. 이게 엄청나게 난이도가 높은 겁니다. 모더나가 데이터 공개한 거 아시죠? 제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제 이제 링크 띄워드릴 때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 모더나가 데이터 발표한 거 제가 영상으로 만들었거든요. 제가 백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백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중화항체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냐면요, 백신을 맞으면 우리 몸은 면역이라고 하죠. 면역은 뭐냐면요, 외부에서 우리 몸을 공격하려는 세력이 들어오면 방어 체계가 가동해져서 그 바이러스를 죽이는 영향이 바로 면역이에요. 그러면 코로나가 들어왔어요. 우리 몸에 코로나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감염됐어요. 그러면 우리 몸의 면역이 코로나를 죽이려고 공격하겠죠. 그죠? 공격합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더라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감싸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항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항체는 코로나가 나타나면요, 더 이상 활동 못하게 막아요. 근데 이게 언제 다시 활동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몸속에 불발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화항체는 뭐냐, 항체가 감싸고 있잖아요. 중화항체가 이를 공격해서 없애버립니다. 우리 몸의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신 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중화항체가 얼마나 형성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모더나는 임상 1상에서 중화항체 형성 데이터를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제 내용 영상을 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이게 표로 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를 신뢰하기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뭐 뉴스 보시면 뭐 전원 항체 형성,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항체 형성은 당연한 거고 중항체가 얼마나 형성되는지가 우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바이러스 벡터가 있죠. 여기서도 복제 불능과 복제 가능으로 나눠져요. 근데 여기 보시면 복제 불능이 아스트라제네카 칸시노가 하는 방법이죠. 그죠? 나오죠? 근데 여기 보시면요, 에볼라 치료제가 나왔어요. 가장 최근에 전염병을 말한다면 에볼라거든요. 에볼라가 이 방식을 통해서 백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식이 가장 유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백질 기반도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노바백스 보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가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만약에 조기 승인이 난다면 이 두 가지 약을 조기 승인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노바백스와 아스트라제네카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럼 우린 생각해 볼 거예요. 노바백스, 아스트라제네카는 우리 국내 코스피에 상장 안 돼 있잖아. 하지만 우리 종목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종목이 있어요. 제가 그걸 좀 말씀드리면요, 바로 이 회사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보시나요? 바로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이게 뭐냐면 백신을 우리 전 세계 지금 지구인이 80억입니다. 60억인가 80억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코로나는 전염이 되기 때문에요, 적어도 한 60%에서 80%가 맞아야 이 바이러스가 종멸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약을 생산하는 CMO 업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말 그대로 화이자나 이런 애들을 개발만 하지 이것을 막 몇 억치, 60억치 생산할 캐파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이것만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CMO나 CDMO 업체한테 위탁 생산을 계약을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 어떤 거 있죠? 삼바, 맞아요. 삼바예요, 삼바. 삼바 이따 봐서 삼바 갑니다. 삼바가 지금 전 세계 생산량을 볼 때는요, CMO 업체 1등이에요. 지금 삼바도 역시나 치료제 생산 CMO 업체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GSK 있잖아요. 이 GSK가 글로벌 전 세계 5대 제약회사 중 하나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눈여겨봐야 돼요, 치료제 회사에서. 근데 이 회사의 위탁 생산을 삼성바이오로스가 계약을 했어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제약 전문가 미국에서는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가장 최우선으로 조기 승인 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노바백스라고 보고 있거든. 근데 이 노바백스에 지금 임상을 하는데 약이 필요한데 그 임상에 필요한 약을 얘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수주를 해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상장한 기업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카카오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SK바이오팜을 못 사면 이 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SK그룹이 올랐고, 카카오게임즈를 못 사면 이 지분을 보유한 카카오가 상승했죠. 그러면 지금 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상장하지 않았어요. 이 회사의 지분을 98% 보유한 회사가 어디냐면요, SK케미칼이에요. SK케미칼에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돼요. 지금 다른 종목 투자할 때가 아니고 이 종목 정말 개별적으로 꼭 분석해보세요. SK케미칼 단순하게 차트만 보면 당연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정은아님께서도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하잖아요. 네, 당연히 이해됩니다. 당연히 이해돼요. 근데 한번 제가 그 생각을 조금 바꿔볼게요. 저는 절대 설득하는 거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꼭 합리적으로 사고를 하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들 이 기업이 론자입니다. 혹시 론자라고 들어보신 분들 있나요?
모르셨다면 반성하셔야 됩니다. 론자는 어떤 기업이냐면요. 기존에 그러니까 CMO, 위탁 생산하는 업체 중에서 전 세계에서 1등이 바로 론자입니다. 스위스 회사예요. 이 회사가 표본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IT 막 부품주 할 때 삼성전자 퍼 PBR 많이 보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론자. 이 론자의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냐면요. 47조입니다. 47조예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요. 51조예요. 약 10% 정도 더 할증을 받고 있죠. 근데 이 론자, 이 인베스팅닷컴 가서 실적 보시면 론자는요. 엄청나게 기업이 좋아요. 엄청나게 돈 잘 벌어요. 기업 가치로만 본다면 비교가 안 되게 훨씬 더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바이오는 그렇지 않잖아요. 바이오가 뭐 실적 가지고 노나요? 미래 성장성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삼성바이오스가 이것만 보고 너무 거품 아니야? 이거 너무 비정상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지금 삼성바이오스 검색해보시면 알겠지만요. 이번에 4공장을 신축하는데요. 이게 완공되면 론자보다 생산량이 2배 많아집니다. 론자가 생산한 것보다 삼성바이오스가 2배 더 많이 생산을 해요. 그래서 그 미래에 가치된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 정확하게. 생산 능력을 늘린다는 건 뭐죠? 그만큼 약을 많이 파는 거고 많이 팔면 당연히 실적이 많이 찍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삼성바이오스 되게 거품이라고 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왜 거품이지? 이게 왜 거품일까? 어쨌든 코로나가 터졌고 코로나 GSK에서도 위탁 생산 계약이 나왔고 만약에 치료제가 생산된다라고 한다면 삼성바이오스는 추가 수주가 분명히 나올 건데 론자는 삼성바이오스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나올 건데 그러면 이 기업이 떨어질까? 단순하게 퍼로만 보고 나서 이 기업이 주가라 고평가라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 때 가치 투자란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에 매몰되면 안 돼요. 성장주, 프리미엄을 주는 것들은 다른 이유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바이오로스가 전혀 고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거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진짜 100만원 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럼 봅시다. SK케미칼 보자고요. 이거 아까 정은아님께서 부담된다고 하셨죠? 당연히 부담돼요. 이거 원래 10만원대 있던 주식이요. 지금 보시면 40만원입니다. 4배 올랐어요. 그죠? 4배 올랐습니다. 근데 이거 시총 얼마인지 아세요? 이거 4조 7천억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론자의 10분의 1이고요. 삼성바이오스는 10분의 1 정도 조금 더 되죠. 한 11분의 1. 물론 이 회사는 정확히 하면 CMO 업체가 아니에요. 생산도 하고 개발도 하는 건데 과연 SK케미칼이 떨어질까요? 네, 4조입니다. 아마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네이버에서 SK케미칼 시가총액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4조 7천억인데 근데 만약에 이 회사가 단순하게 그냥 삼성바이오스가 가니까 갔으면 저는 거품이라고 봐요.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항상 이런 말 많이 해요. 직접적인 수혜주는 다르다.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종목들은 우리가 구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이제 진짜 종목과 가짜 종목, 대장주와 2등주, 3등주라고 해요. 제가 처음에 진원생명과 영상 올렸다가 딱지 맞아서 없앴는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 저는 이거 백신 테마주 중에 대장주가 진원생명과라고 했어요. 왜냐면 이노비와 지분이 엮여 있어요. 그건 진짜입니다. 근데 지분도 안 엮여 있는데 그냥 백신 개발하고 있다라고 해서 코로나 백신을 하지도 않는데 막 급등하는 종목도 있어요. 그건 언제나 거품이 빠집니다. 근데 SK케미칼은 거품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추가 생산은 커버 가능할 겁니다. 네, 가능할 거예요. 그거는 제가 확실한 건 아니지만 조금 한번 개별적으로 알아보는데 제 생각으로는 가능합니다. 왜냐면 무조건 추가 수주가 나올 거예요. 지금 SK케미칼이 이번에 수주를 했잖아요. 아까 노바백스와 아스트라제네카 수주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지금 미국이나 전문가들이 가장 조기 승인이 할 가능성이 높은 약을 2개로 꼽고 있는데 바로 이 2개를 다 수주한 게 SK케미칼이에요. 근데 이 SK케미칼에서 수주한 약은 우리나라에서만 파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팔고 전 세계에서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 둘 중에 하나가 수주가 난다라고 합시다. 그럼 SK케미칼은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아까 카카오게임즈 뭐라 그랬죠? 이 종목이 우상향을 하면 가장 중요한 기대감입니다. 게임즈에서는 대형 신작에 대한 기대감, CMO 업체에서는 뭘까요?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 이거를 수주하지도 않은 회사한테 수주를 나올 가능성보다는 당연히 이 회사 업체에서 내가 이거 약을 수주한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가 얘네가 약을 만든 걸 바탕으로 내가 임상을 해서 성공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얘네한테 추가적으로 우리 더 많이 생산해 주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이 기업의 입장에서 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생산 가능성, 그러니까 물론 삼성바이오스가 생산할 수도 있는데 확률을 따지자면 얘네한테 추가 생산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지금은 고평가입니다. 지금은 이 생산에 대한 뉴스가 다 나왔기 때문에 다 반영된 거예요.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여기서 SK케미칼 베팅할 수 있는 내 지식의 힘은 뭐냐면 추가 생산,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가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할 것 같아. 그러면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베팅해볼 만한 내가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난 모르겠어.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도 모르겠어. 일단 데이터 발표하는 거 보고 하자. 그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때 기다리면 주식이 더 올랐을 수도 있고 뭐 어떻게든 어떤 이유가 있어서 더 빠졌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SK케미칼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SK케미칼을 중요시 보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지금 코로나 백신 연간 최대 목표 공급량이 바로 이겁니다. 단위를 보세요. 3,000입니다. 근데 현재까지 보도된 공급 계약은 2,500입니다. 단위가 작죠? 그 말은 뭐죠? 추가 수주가 나옵니다. 무조건 나와요. 근데 한 가지 더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전세계 인구가 60억이라고 합시다. 근데 임상 이상만 하고 나온다고 해요. 근데 우리 뭐 건강검진할 때 우리 막 백신 같은 거 많이 맞았죠. 백신 맞으면 효과 다 있어요. 10명 맞으면 9명 효과 봅니다. 1명 안 나오거든요. 근데 얘네는 임상 이상까지만 하잖아요. 그러면 아마도 효과가 절반 정도밖에 안 나올 거예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객관적 반응률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 약을 투여했을 때 효과가 나는 사람의 비율을 말하는데 50%면 말 그대로 60억 명이 이 백신을 다 맞는다고 하면 30억 명은 효과가 없죠. 그럼 30억 명은 어떻게 될까요? 한 번 더 맞겠죠. 한 번 더 맞습니다. 이 확률이 더 떨어지면 예를 들어 뭐 확률이 25%다. 객관적 반응 25%다라 한다면요. 3번 맞을 수도 있어요. 운 없으면 나는 2번 맞아도 안 나올 수 있잖아. 말 그대로 확률이니까. 그러면 우리 전 세계 인구가 60억이라고 한다면요. 이 백신은요. 최소 120억치가 확보가 돼야 돼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백신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이 양을 확보해야 돼요. 왜? 예를 들어 백신이 이거죠. 돈 많은 사람만 이거 맞으면 돈 없는 사람이 만약에 못 맞았어요? 그 돈 많은 사람은 일단 안전해. 근데 돈 없는 사람이 백신을 안 맞으면 코로나가 퍼질 거잖아요. 그럼 다시 변이가 일어나서 코로나가 다시 퍼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에서 한 번에 공급 계약을 맺어서 다 지금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최소 3,500만 치는 이 백신을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미 미국은 3억치로 확보했습니다. 다 지금 전체 인구 대비 60%, 70% 확보하고 있어요. 미리 가계약을 맺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다? CMO 업체가 지금 추가 수주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저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그렇다면 계약을 맺지 않은 회사한테 나올 확률보다는 이미 이 회사한테 수주를 해서 이 약을 바탕으로 임상에 성공했다고 가정한다면 이 약한테 야 우리 좀 더 뽑아줘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봐요.